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이제 2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권의 시계는 빠르게 흐르고 있는데요. 이번 주 저희는 지역의 총선 움직임부터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선거구 조정이 예상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노원구인데요. 지역 국회의원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벌써부터 현역 의원들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이미 지난 21대 총선에서 선거구 통폐합 상황에 놓였던 노원구. 갑을병 3개의 선거구를 갑과 을로 줄이는 안이 발표됐었습니다. 당시 현역이었던 고용진, 우원식, 김성환 의원은 공동 입장문까지 발표하면서 발끈했고 다행히 의석수를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22대 총선을 앞두고 노원구는 4년 전과 똑같은 상황을 맞았습니다. 2019년 말까지만 해도 53만 명이었던 노원구의 인구수는 인근 도시 개발 등으로 지난해 말 기준 49만 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결국 22대 총선에서도 선거구가 2개로 하나 줄어드는 안이 발표됐는데 이번에는 현역 의원들의 반응이 좀 다릅니다. 인구수 감소라는 명분이 명확하니 반발 움직임 없이 획정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기존 월계 공릉 갑선거구의 고용진 의원과 하계 중계 을선거구의 우원식 의원, 이번 달 초 나란히 통폐합될 것으로 예상되는 갑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상대당 후보와 본게임을 벌이기도 전에 집안 싸움부터 치르게 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심각한 인구 감소의 위기, 노후화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교통, 주거, 일자리 이런 문제들이 획기적으로 변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마침 제 지역구이긴 합니다만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 63만 일대 국회의원 선거구가 셋이 됐는데 50만이 돼서 이제 2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불가피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지는 노원구로 보면 참 위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넘어설까? 정말 일자리 만들어야 됩니다. 교통 잘 만들어야 됩니다. 주거를 새롭게 극복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미 지난 22일과 23일 이틀간 노원갑 국회의원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오는 5일에는 당내 후보자 면접도 예정돼 있는 상황. 고용진, 우원식 두 현역 의원의 운명이 결정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편 30일 기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장일 전 노원을 당협위원장과 현경병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이 노원갑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진보당에서는 권민경 현 진보당 노원구 위원회 위원장이 예비후보에 등록한 상태입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새로운 인물론이 대두되면서 초선 의원들이 대거 당선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세대교체론이 강조되며 3선 이상 중진급 의원들은 당내 치열한 경쟁에 놓이게 됐는데요. 벌써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다선 국회의원들의 선거구 상황 살펴봅니다. 김진중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더불어민주당에선 당 쇄신안으로 국회의원의 4선 연임 금지안이 등장했지만 당내 논란 속 이 안은 흐지부지 사라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최근 3선 이상 현역 의원이 동일 지역구에 출마할 경우 최대 35%의 페널티를 적용한다는 공천 원칙을 내놨습니다. 3선 이상 중진 의원 가운데는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는 의원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 3선 이상 현역의 관망세 속 후보군이 대거 등장한 곳도 있습니다. 지난 18대에 이어 20대, 21대까지 당선되며 광진구 갑 지역을 관리해온 전해숙 의원. 아직 예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이번 22대 역시 출마 의사를 굳히며 4선 의원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광진갑 선거구는 이재명계, 이낙연계 등 당내 계파 갈등 속 더불어민주당에서만 7명이 예비 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 1명을 포함하면 예비 후보만 모두 8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직 구청장을 지낸 김성갑 전 광진구청장과 전직 시의원 출신의 문종철, 오현정 전 시의원, 전북 전주을 출마를 접고 출사표를 던진 이정헌 전 앵커를 비롯해 김성수, 박성호, 김용환 등 당내 인사들이 경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병민 최고위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보수정당 후보로는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역대 최다 득표인 42,822표를 얻은 바 있습니다. 역대 총선에서 광진 갑 지역은 한나라당의 김영춘, 권택기 의원 이렇게 2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주당계 후보가 당선된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꼽힙니다. 최근 지역 개발 이슈와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구청장의 등장이 변화의 새바람으로 작용하는 상황. 앞으로 각 당의 공천과 경선, 제3지대 신당 등장에 따른 선거 대진표가 표심을 좌우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22대 총선은 4년 전 21대 총선 때와는 몇 가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유권자 선택의 폭이 넓어질 전망인데 이 부분은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49명을 뽑는데 225명이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21대 총선 얘기입니다. 경쟁률 약 4.6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로부터 4년 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은 이보다 경쟁률이 더 세질 전망입니다. 정확한 비교는 후보 등록이 끝나야 되지만 현 상황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서울 전체의 예비 후보 경쟁률은 4.1대 1 정도입니다. 아직 현역 국회의원들은 거의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제3지대 세력과 진보 진영도 출마합니다. 경쟁률이 더 높아질 거라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정당 변화도 예상됩니다. 서울의 경우 21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그리고 국가혁명 배당금당이 줄을 이뤘습니다. 이 세 개 정당 소속 후보만 134명, 전체 225명 후보 가운데 60%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22대 총선에선 더 이상의 합당이나 연대가 없을 경우 개혁신당과 가칭개혁미래당, 그리고 새로운 선택 등 제3지대 여러 인물들의 출마가 유력합니다. 녹색정의당과 진보당 등 진보 진영에서도 후보를 냅니다. 이제 정의당과 녹색당이 함께하는 선거연합 정당 녹색정의당이 새롭게 출발하기 위한 각 당내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신발끈을 다시 조이고 2월 3일 선거연합정당인 녹색정의당의 출범대회를 시작으로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서는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갓 쓰고 도포 입고 집신 쓰고 나타났습니다. 그 채로 육상 경기장에 나타난 그들은 이 경기가 바로 개혁 경쟁에 달리기임을 모르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의 룰이 아니라 우리 개혁신당이 설정하는 개혁 경쟁의 룰로서 이번 총선을 치러내겠습니다, 여러분! 경쟁률이 세진다는 것, 그리고 정당이 다양해진다는 건 4년 전보다 더 많은 후보가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이번 22대 총선에선 유권자의 선택의 폭도 넓어질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날 노원구 공릉동과 서대문구 연희동에서는 각각 시의원과 구의원 1명씩을 새로 뽑습니다.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건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리고 어떤 인물들이 나오는지 앵커 리포트입니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 날 서울에서는 모두 3곳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노원구와 서대문구, 그리고 강남구입니다. 먼저 노원구에서는 제가 서 있는 바로 이곳 화랑대 철도공원과 태릉 등이 포함되어 있는 공릉동에 서울시 의원을 새로 뽑습니다. 지난해 11월 박환희 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이 갑작스럽게 별세하면서 자리가 비게 된 건데요. 1월 29일 기준 예비 후보에는 벌써부터 4명이나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떤 인물들인지 볼까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수환 전 고등학교 교사와 이은주 전 10대 서울시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주성
전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진보당에서는 유릇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대학생 팀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직까지는 민주당의 경우만 경선을 치러야 합니다. 출사표를 던진 4명 가운데 신인은 전수환 예비후보뿐입니다. 나머지 3명은 모두 노원구 제2선거구, 그러니까 공릉동 시의원에 한 번 이상 출마한 경력이 있습니다. 다음은 서대문구와 강남구입니다. 제가 서 있는 바로 이곳 구의회의 의원을 각각 한 명씩 새로 뽑아야 하는데요. 전직 구의원들이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노원구와는 조금 다르게 두 지역 모두 분위기가 조금 조용합니다. 30일을 기준으로 예비후보에 등록한 인물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각 정당들이 내보낼 선수를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연희동 구의원을 새로 뽑는 서대문구 나선거구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후보가 많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 6회와 8회 지방선거, 무려 2번이나 무투표 당선이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때문에 이번엔 어떤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질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합니다. 총선과 같이 치러져 잘 알려지지 않은 보궐선거, 풀뿌리 일꾼을 뽑는 선거라는 점에서 국회의원 선거 못지않게 후보자와 공약 등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다음은 지역 소식입니다. 중구 서울백병원은 지난해 8월 경영난을 이유로 진료를 종료했습니다. 이에 중구는 최근 종합의료시설로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내놨습니다. 종합병원은 유지하고 수익성이 담보되는 의료시설을 함께 넣겠다는 방안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서울백병원은 지난 1941년 첫 개원 후 1972년 종합병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20년간 누적 적자가 1,745억 원에 달한다며 폐원을 결정했습니다. 중구 내 유일한 대학병원이자 종합병원이 한 곳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 최근 중구는 서울백병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부지 용도를 종합의료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에 수익성을 고려한 근린생활시설을 넣는 방안을 포함시켰습니다. 본관은 최고 14층으로 종합병원이 들어섭니다. 별관은 10층 규모로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건강검진센터 등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른바 K의료센터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지적됐던 운영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근 명동과 연계해 일대를 의료관광 허브로 만든다는 보관입니다. 명동, 그다음에 세운상가, 청계천 이 일대에 주로 많이 모이는 관광객들 수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관광객들이 접근할 수 있는 관광의료 수요, 그다음에 생활인구가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수요 등을 감안을 하면 지금 이제 서울백병원 측에서 말하는 경영난들도 일부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중구는 2월 안에 결정안을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서울시는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이렇게 서울시와 중구가 서울백병원 부지 용도를 종합병원으로 못 박으면서 백병원 운영 주체인 인제학원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구가 내놓은 K의료센터도 탁상 공론이라며 도시계획시설 지정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의료 공백을 우려하며 강행을 예고하고 있어 갈등 장기화가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이재원 기자입니다. 우선 중구는 서울백병원의 폐원 장기화로 응급의료기관과 일반 병상 부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울백병원 폐원 전에는 중구 내 1000명당 병상 수는 서울시 평균 9.4개와 비슷한 수준. 하지만 폐원 후 국립중앙의료원만 남아 병상은 8.4개로 의료 서비스 수준이 저하됐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2021년 필동 제1병원 폐원에 이어 또다시 종합병원이 폐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운 촉진지구 등 을지로 일대 정비 사업이 역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 완료 시에는 9만 명의 생활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어 의료 공백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그다음에 정비 예정 구역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개발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요. 이런 개발 수요들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거주 인구가 저희 도심에서 한 9만 명 정도의 증가되는, 또 생활 인구가 상당히 좀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제하고는 실제 중구민이 서울 백병원을 이용하는 비율은 10%가 채 되지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반경 2km 내에 상급 종합병원이 5곳이 있고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은 병상 1,000개 규모를 목표로 신축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병원 측은 그동안 자구안으로 전문병원, 요양병원, 검진센터 등 의료 관련 산업을 검토해왔으나 추진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여기를 살리려고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다 생각했습니다. 종합병원, 전문병원, 요양시설, 오만 걸 다 그 컨설팅을 통해서 다 받았는데 이 부지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폐원한 서울 백병원 외에도 상계, 일산, 부산, 해운대 백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투자가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 백병원 부지 매각 자금으로 형제 병원에 대한 시설 투자가 시급하다는 겁니다. 서울 백병원 측의 부지 매각 예상 금액은 3천억 원 규모. 서울시가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하면 토지비는 1,200억 원대로 뚝 떨어집니다. 병원만 짓겠다는 걸로 하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이게 저희도 안 된다고 해서 나가는 건데. 약국을 포함한 인근 상인들은 지자체와 병원의 갈등으로 병원 폐원이 지속될 것을 우려합니다. 장기화될 경우 인근 상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 영향이 있지. 상권 거기 영향이 있는 거지. 특히 이 동네 사람들한테 그런 걱정이 많으세요, 그래서 상인분들이? 주위 사람들한테 문제가 많겠지. 상반기 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강행하면 인재학원 측은 행정소송을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공성이냐, 재단 이익 침해냐를 두고 갈등이 장기화되면 지역상권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지역의 소식을 주민들이 전하는 주민통신원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장보기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께 좋은 정보를 준비했는데요. 비용 부담도 줄이고 질 좋은 상품이 많은 전통시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강북구의 운현선 주민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루가 다르게 뛰는 물가 때문에 이 설 명절 장보기가 겁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전통시장 장보기 정보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올해 설명절 재래상비가 4인 기준 30만 원 이상 들고 과일, 채소 가격이 폭등해서 주부들 장보기가 겁난다고 하는데요. 전통 재래시장을 이용을 하면 저렴하게 장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떤 정보들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까요? 네, 전통시장에서 상영되고 있는 10% 할인해서 살 수 있는 온누리 모바일 상품권으로 야채와 과일류를 구입하시면 좋습니다. 이번에 서울사랑 상품권이 5% 할인으로 1월 30일과 31일에 자치구별로 판매되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정보를 알려주셨네요. 이 전통시장에서 명절 음식들을 구입하면 훨씬 저렴하다는 건 이미 많이들 아실 텐데 지금 같은 추운 겨울날 장을 보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드는 거나 또 주차가 어려운 점 등의 불편함 때문에 대형 매장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도 편리한 온라인 장보기 앱이 있다고요? 네,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시장 장보기 앱에서 그 불편함을 말끔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 연결 방법을 알아보면
네이버에서 동네 시장 장보기를 검색하고 집 주소를 입력하고 배송 가능 여부를 확인 후에 구매하시면 되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놀장을 설치하시고 배송지 주소를 적으시면 배송 가능 시장이 뜹니다. 동네 시장 장보기 앱에 연결해서 강북구 내의 전통시장에 700여 개의 신선하고 맛있는 먹거리를 온라인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주소지가 선택한 재래시장 반경 1.8km에 있어야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네, 소상공인들을 위하고 또 소비자들도 저렴하게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통시장 설 명절 할인 행사 등과 또 시장 주변 한시적 주차료 면제에 대한 내용도 마지막으로 덧붙여 주시죠. 네, 명절이 다가오면 차례상 준비에 마음이 바쁜데요. 올해는 치솟는 물가 때문에 주부들이 더욱 장보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꿀팁을 소개해 보면요. 강북구 여러 재래시장에서 설맞이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수유 전통시장 할인 행사 복덕복덕 설날 큰잔치는 1만 원 이상 구매 시에는 식용유 등 상품권을 증정, 3만 원 이상 구매 시에는 온누리 상품권 1만 원 증정, 6만 원 이상 구매 시에는 온누리 상품권 2만 원을 증정하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각 시장마다 이벤트 날짜가 다르니 관심 가지시고 검색해 보시면 장보기에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2월 3일부터 2월 12일까지 우이 골목시장, 동북시장, 솔샘, 강북 북부, 장미연 골목시장은 한시적 주차를 허용을 하고 상시 연중 주차를 허용하는 시장은 백년시장과 수유중앙 골목시장으로 전통시장 이용객에 한해 주차 시점부터 2시간 이내입니다. 시장명과 각각의 위치 허용 시간 등은 강북구 누리집과 블로그에 추가 안내할 예정이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친지들과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고 귀경하시는 분들은 운전 조심하시고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취재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북구 운현선 주민통신원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주민통신원이 전해드렸다시피 이제 곧 설 명절입니다. 모처럼 즐거운 시간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한 주 마무리 잘하시고 다음 주 즐거운 명절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은 눈 예보가 있습니다.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